봅시다. 상태로 판단하는 거지. 역시나 요 순물질의 어떤 이제 증발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이때 이 순물질의 증발 과정에 대해선 저 연력학적 분석을 해봤을 때, 자 우선 이거 동그라미 표시가 있는데 이 동그라미 표시 어떻게 읽어요? 노트고 의미는? 표준이죠, 표준. 그리고 BAP는? 증발. 그러니까 읽을 때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표준 증발 엔탈피 변화. 아시겠죠? 다시 한번 표준 증발 엔탈피 변화. 그럼 영어로는 어떻게 읽으면 되겠어요? 영어로는 스탠다드 베이포리제이션 엔탈피 체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그래서 그게 모든, 자 always니까 예외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순물질 액체에 대해서는 항상 0보다 커져요. 그러면 흡열 과정이라는 얘기죠. 자, 당연히 액체를 기체로 만들고 싶어요. 열 에너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열이 방출한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열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때 흡열 영어로 혜정아 어디 꼬 잡혔어요? 꼬 잡혔어요. 우리 혜정이 어떻게 깜짝 놀랐어요. 누가 혜정이 꼬집는 줄 알았어요. 정답. 네. 엔도더믹이라고 하죠. 그래서 엔도의 뜻이 안으로, 떠는 열. 그래서 열이 안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흡열에 대한 영어 단어는 엔도더믹이라고 해요. 이게 상식적으로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액체는 항상 열 에너지를 받아야 기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열 에너지가 결국 분자 사이에 뭐를 극복하게 해주겠어요? 네, 분자 사이의 위치 에너지를 극복할 수 있겠죠. 그래야 기화가 될 테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E 델타 S 베이포리제이션 노트.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읽으면 되겠어요? 바로 표준 증발 엔트로피 변화. 영어로는 스탠다드 베이포리제이션 엔탈피 체인지, 엔트로피 체인지. 아시겠죠? 이거 역시 또 어떻게 되느냐? 짜잔. 자, 엔트로피 변화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무질소도가 어떻게 된다? 무질소도가 무조건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단 하나의 예외도 없어요. 그래서 연력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저 증발 과정에서는 무조건 흡열, 무조건 무질소도 증가.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상평형 상태에서 연력학적 표현,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1. 평형이니까 무슨 상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평형상수 표현을 좀 보면 자, 평형상수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느냐? 바로 저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때 여기에 이 A라고 쓴 건 뭐임? 바로 영어 표현으로는 activity, 우리말 번역은 활동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자세히 얘기한 적은 없지만 어쨌건 예전에 한번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하고 얘 사이 평형이니까 액체 상태 A의 활동도와
증기 상태 A의 활동도의 B로 평형상수를 표현했어요. 아시겠죠? 근데 이때 얘는 어떻게 표기를 할 수가 있냐면 요렇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세요? 자, 여기서 이만큼을 그냥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왜죠? 그렇죠. 현수가 뭐라고요? 좋아요. 자, 언제 일이 바로 되냐면 전체와 섞이지 않는 순물질의 경우, 순물질, 액체, 고체는 활동도를 항상 1로 정하죠. 아니 그냥 깜짝 놀랐을 뿐이에요. 그래요. 예준아 뭐라고요? 아니 그렇긴 한데 그래? 그게 다였어요? 그래? 헤어지려기 뒤에 더 했어요. 뭐라는데요? 많이 놀랐죠?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배우를 알아요? 예, 그 배우를 어떻게 알아요? 되게 옛날 사람인데. 예, 그 옛날 잭스키스의 멤버 잭스키스를 여러분 알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잭스키스로 아는 게 아니라 그 장수원의 발령기로 잭스키스를 오히려 아는 거겠죠. 예, 잭스키스가 몇 년도에 나온 그룹이냐? 90년대 중반이니까 여러분들 태어나지도 않을 때니까. 하여튼 그러네요. 좋습니다. 그래. 자, 이때 얘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지금의 실험적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의 이제 실험 장치가 이렇게 돼 있을 거거든. 보이세요? 이렇게 돼 있을 거거든. 그럼 이때 여기서 요거 여기에 있는 요 놈을 저 녀석이 이제 증기압이라고 하면 증기압이 정의되는 상태에서는 이 삼경계가 움직여요, 고정돼요? 고정되죠. 그럼 삼경계가 고정된다는 얘기는 이 피스톤도 움직인다는 얘기야, 안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증기압이 정의되는 순간에는 이 피스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뭐 등속으로 움직여도 상관없어요. 등속으로 움직이거나 고정돼 있거나. 그럼 이 피스톤이 등속으로 움직이거나 고정돼 있다는 얘기는 PEX하고 PA하고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경우 바로 저 외부 압력이 저 증기압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과역이죠. 네, 뭐냐면 상평형이 이루어지는 상태는 항상 가역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가역 과정 맞아요. 그래서 상평형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당연히 가역 과정이에요. 예전 가역, 비가역 설명을 했었죠. 가역으로 변하는 게 뭐예요? 가역으로 변하는 게 바로 등 속도 변화가 가역이라고 했죠. 그게 상태 변화가 됐건 뭐 그냥 뭐 상태 변화가 됐건 어떤 뭐 알갱이가 움직이는 움직임이 됐건 그 가역이라고 하는 건 등 속도 변화를 가역이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때 이 액체는 이 기체까지 포함되는 전체에서 섞여 있어요, 분리돼 있어요? 분리돼 있네요. 왜 분리돼 있다고 확신할 수 있죠? 삼경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섞이지 않는 이라는 말의 뜻이 삼경계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뭐라고 정한다고요? 액체나 고체는 활동도를 1로 정한다고요. 아시겠죠? 예?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얘를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짜잔. 보이세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요게 요거란 얘기겠죠?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순물질 기체 성분의 활동도 계수를 뭐로 잡자? 는 1이다. 활동도 계수라고 하는 게 다른 물질들하고의 상호작용의 정도를 활동도 계수라고 할 수 있는데 어차피 순물질로 있으니 다른 물질들이랑 상호작용해요 안 해요? 할 리가 없지, 순물질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의 반응성이 그대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럴 경우 활동도 계수를 1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 여기에 있는 요 P0 이게 뭐예요? 이게 기준 압력이죠. 대기압이라기보다는 기준 압력입니다. 걔를 1기압으로 정해줍니다. 그래서 기체 성분에 대해서는 항상 1기압을 기준 압력으로 정해줍니다. 그럼 이때 남아있는 얘가 뭐겠어요? 바로 증기압인 거죠. 그래서 저 순물질의 증발 과정에서는 바로 다 111 다 띄워버리면 평형상수를 뭐로 정할 수 있다? 증기압으로 정할 수 있다. 아시겠죠? 현상 알았어요? 자, 이제 여기서 또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이 자, 이렇게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여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반토프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의미가 뭐죠? 반토프 이퀘이션이 뭐냐면요, 바로 온도와 잠깐만요. 평형상수 사이의 관계를 반토프 이퀘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수식은 그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유명한 수식이죠. 그 기억나요? 어떻게 표현됐었죠? 얼분의 마이너스 얼분 T분의 1 자, 여러분 혹시 기억날란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표현됐었죠? 저 유도 과정이 있긴 한데 유도고 자시고 간에 외우셔야 되겠죠? 이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 출제 빈도가 억수로 높고 이번 중간고시 때도 나올 예정이니까 외우세요. 준성이는 진즉에 외우고 있었죠? 준성이를 뭐로 보시는 거예요? 챗 GPT요. 챗 GPT 말 잘 통해요? 네. 진짜로요? 그 막 배워요 실시간으로. 진짜로요? 삼행시 막 그 해봐야 네. 하는데 네. 진짜 뻘소리 하길래 네. 삼행시가 이런 거야 하면서 예시 막 들어주고 네. 얘기해주니까 그 다음 삼행시가 하더라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좋네요. 학교 수학생 말하는 음. 지금
무슨 문제 주고 이거 입시형 델타로 증명해라 했더니 증명 쫙 해줬어. 하겠죠, 당연히. 왜냐면 그것과 증명된 논문이 전 세계에 수천 편 있을 테니까 그거 보고 쫙 그대로 베끼겠죠. 빅스비나 안 그렇죠. 예? 빅스비나 안 그렇죠. 누가 안 그렇다고요? 빅스비. 빅스비가 뭐예요? 빅스비는 뭔데? 시리 같은 거요. 이거 갤럭시 판 시리. 그 빅스비는 누가 만든 건데요? 삼성이 아, 삼성이요. 네. 제일 그러니까 삼성은 아직 멀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이 무서운 거죠. 오케이 구글. 그 인공지능이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인공지능이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스스로 학습. 그 특이점. 인공지능이 무서운 점이 뭐냐면요. 그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한 결과 있죠. 그거에 대해서 사람에게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왜요? 예? 왜요? 그러니까 그게 왜 무서운 거냐면요. 만약에 인공지능이 막 발전을 해서 스스로 최적의 결과를 계산했어요. 뭐 하기로? 인류를 멸망시키기로. 근데 인공지능한테 물어봐요. 야, 왜 우리가 멸망당해야 되느냐? 근데 인공지능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요. 대표적으로 챗GPT로 뭐까지 되는 줄 아세요? 뭐까지 되냐면요. 나 이게 또 깜짝 놀랐는데 엑스레이 뼈 사진 있죠. 엑스레이 뼈 사진. 그러니까 특정 부분의 엑스레이 뼈 사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대퇴부나 뭐 이런 전완근이나 이렇게 특정 부위에 이 뼈 사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여러분 그 뼈 사진 보고요. 그 뼈 사진만 보고 이 사람이 예쁠 거다 못생길 거다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오펠적으로 어떻게 알수 있어? 근데 놀라운 건요. 챗GPT는 뼈 사진을 보고 인종을 맞춘대요. 맞을 확률이 98%. 예. 그러니까 뼈 사진 있잖아요. 뼈 사진을 딱 엑스레이 뼈 사진을 보여주면 이게 백인일지 동양인일지 흑인일지를 맞춘대요. 그거 동현이가 어제 예. 동현이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 의사 선생님이나 의과대학에서는 엑스레이 뼈 사진을 보고 인종을 맞추는 거 그런 거 공부해요, 안 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의 눈으로 뼈 사진을 보고 이게 인종이 백인일지 동양인일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근데 엑스레이 그 뼈를 찍은 사진이 전 지구적으로 수억 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억 장의 사진 결과하고 거기 데이터로 등록된 인종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 인공지능은 연결 짓는 거예요. 쭈르륵 연결 지어서 거기서 통계적으로 나온 확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결론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서 이게 무슨 의미나 논리 구조가 있느냐? 없어요. 없다고요. 이게 인공지능이 하는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뼈 사진에 뭘 보고 이게 흑인인지 백인인지를 판단했냐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은 그걸 모를 뿐더러 스스로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궁금해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뭐냐면 백인 뼈 사진, 흑인 뼈 사진, 동양인 뼈 사진에 대해서 수억 장의 사진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매칭하는 부분마다의 매칭하는 어떤 데이터만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럼 그 데이터에 대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 뭐 흡열 과정이다, 발열 과정이다 이런 말을 안 해준다니까요. 그냥 숫자와 숫자 사이의 나열만 인공지능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흡열 반응이에요. 뭐 예를 들면 뭐 기체가 되려면 액체가 열 에너지를 받아서 위치 현지를 극복해 이런 말 안 해준다니까요. 그냥 데이터의 나열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뭔가를 판단했을 때 사람이 그 인공지능을 이해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인공지능은 뭐가 되겠어요? 하나의 외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계인이 나중에 인류 전체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과 전혀 다른 의식 구조를 가진 외계인이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이거 인공지능이 핵미사일을 날리자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러시아로.
야, 왜 그래, 왜 그래 하는데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냥 날려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러면 진짜로 거기서 미국에서 러시아로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예를 들면 뭐 사람 같은 경우는 뭐 기분이 나쁘다 이런 것도 될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존나 짜증나 뭐 이것도 이유가 될 수는 있는데 저 인공지능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미사일이 날아와서 러시아에 쾅 했어요. 그럼 러시아도 가만히 있겠어요? 그럼 러시아도 쏠 거 아니에요. 그럼 쏘기 전에 러시아도 야 너네 우리한테 왜 쐈어? 이런 거 물어봐도 그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얘기를 한다 안 한다? 아무 말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럼 저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또 쏘겠죠. 뭐. 저게 만든 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뭔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거예요. 그 알파고 있잖아요. 알파고. 이 알파고는 더 이상 연구해요 안 해요? 더 이상 연구 안 하거든요. 지금 알파고는 이세돌 그 구단이 이겼을 때에 비해서 수억 배 더 강한 건 알죠? 그래서 이세돌 구단이 한 번 이긴 거 알파고 있잖아요. 그걸 모델로 또 바둑 프로그램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바둑 프로그램 그 다음 버전은 이세돌 구단이 이겼던 거랑 게임을 하면 100점 100승이에요.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또 버전을 업그레이드해서 또 백진백성살이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바둑 프로그램은 어느 상태냐면요. 진짜 바둑 프로그램이 어느 위치에 탁 놔요. 그러면 정답. 왜 거기에 놨는지 이유를 몰라요.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인간이 놓으면 그거 왜 놓으셨습니까? 그러면 아 나중에 저 사람의 성향상 어디가 어떻게 되고 어디가 어떻게 되고 하니까 여기에 미리 포석을 깝니다. 이런 식의 사람은 설명을 해주잖아요. 근데 프로그래머한테 물으면 아무런 대답을 안 해요. 그냥 거기에 탁 놓을 뿐이에요. 근데 계속 진행하면 그 프로그램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아무리 생각하시기에 막 두면 이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막 두면 무조건 지는데 얘는 무조건 이기는 길로 막 두는 거예요. 그럼 왜 이기느냐? 그 이긴다 진다에 어떤 희열도 없는 거예요. 얘는 가만 냉정한 상태에서 그 논리 구조를 극복해 가는 걸로만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앞으로 벌어질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떤 AI가 발전하고 있냐면 이거 앞으로 여러분들이 할 일이기도 해요. AI에 어떤 프로그램을 덧입히냐면 어느 단계까지 AI가 이런 판단을 한 근거를 AI가 정리해서 사람에게 리포트로 보여주는 AI를 또 만들어요. 그게 필요해요. 그게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AI가 어디까지 학습했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학습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냈다 하는 AI의 로직 구조 있죠. 그걸 정리해서 인간에게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 연구가 진행돼요. 그게 없으면 큰일 난다니까요. 진짜 핵미사일 날아다닌다니까. 무슨 말이죠? 큰일 난다. 그러니까 왜 뭐 터미네이터나 매트릭스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래는 그런 세계다. 자, 하여튼 보자. 자, 예수씨 기억나죠?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동그라미 표시는 노트, 의미는 스탠다드, 표준, R은 리액션. 반응. 뭐냐고? 반응. 그래서 의미는 표준, 반응, 엔트로피 변화. 영어로는 스탠다드 리액션 엔트로피 체인지. 알겠죠? 그다음 얘는 표준, 반응, 엔탈피 변화. 스탠다드 리액션 엔트로피 체인지. 엔탈피 체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수식 나중에 이제 증명할 기회 있으면 해드릴 텐데 여하튼 이거 외우시고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지금은 이게 무슨 과정이란 얘기예요? 증발 과정이란 얘기예요. 지금은 증발 과정. 맞나요? 그러면 제가 증발 과정이라면 이렇게 되겠네.
됐습니까? 저렇게 되겠네요. 아시겠죠? 이때 온도가 변해도요. 요거와 요거는 거의 일정합니다. 크게 변하질 않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요렇게 그 다음 이런 수식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온도 T1일 때 증기압 P1, 온도 T2일 때 증기압 P2. 그럼 여기서 위에서 아래를 훌렁 빼주면 이런 걸 만들어 있겠네요. 여기 줄게요. 줄게요. A. 여기서 해서 아시겠죠? 저런 결론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들을 여러분 잘 푸실 수 있어야 되냐면, 그 이제 예를 들어 뭐죠? 온도 T1에서 T2로 변하면 이게 엔탈피 부분하고 엔트로피 변화 부분이 어떻게 가정을 하냐면 거의 비슷. 여기도 거의 비슷하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럼 위에서 아래를 빼면 이건 거의 소거가 될 거고, 이만큼이 비슷하니까 묶어서 저수식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수식을 가지고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될 텐데, 이번 중간고사 때 이런 타입 문제가 이제 무조건 나오게 될 거라는 얘기죠. 자, 뭐냐? 거기에 있는 연습 문제 16. 뺀게 반토프식이. 다시요. 뭐라고요? 뺀게. 다 반토프식이에요. 네, 왜냐면 다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요. 자, 그럼 거기 교재에 연습 문제 16. 자, 보시면 상온에서 H2O의 증기압을 계산하래요. 이때 요 H2에 대해서 표준 증발 엔탈피 변화가 40.7 kJ/몰이랍니다. 그러면 이런 거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자, 간단한 문제 같지만, 뭐 간단한 문제예요. 뭐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강조하는 이유는 이번 시험에 꼭 나올 거라서 계산 실수하지 말고 잘 맞출 수 있기 바란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제가 어떻게 푸느냐? 이 수식을 그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저 수식을. 자, 이렇게 해줍니다. 이 주어진 수식에서 P1, P2가 온도 T1, T2로 변할 때의 증기압의 변화인데 이때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 증기압 P1이 만약 1atm이었다 라고 한다면 그때의 온도 T1의 의미가 뭐겠어요? 정상 끓는 점이겠죠?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정상 끓는 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정상 끓는 점이고 그 다음에 이게 그때 증기압인 1기압이고 아시겠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여기 P2는 그때 온도가 얼마일 때 P2냐? 얘를 이 수식을 통해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겠죠? 자, 로그 한 다음에 P2 한 다음에 P1 자리에다가 1atm 넣으시고요. 그 다음 빼기. 자, 얘가 뭐죠? 증발 엔탈피 변화잖아요. 증발 엔탈피 변화가 얼마예요? 40.7이죠. 자, 단위에 뭐가 있냐면 짜잔 킬로가 있으니까 뭘로 바꿔라? 10의 3승으로 바꾸고요. 그럼 단위체계 그대로 줄 퍼 몰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R이 뭐죠? R이 기체상수죠? R이 기체상수니까 어떻게 써주면 되겠어요? 8.31이죠. 단위는 바로 줄, 켈빈 역수, 몰수 역수. 자, 그 다음 여기에 온도를 넣어야 되는데 온도 T2가 지금 몇 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게 문제에서 얘기하는 지금의 상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상온 몇 도로 잡으면 돼요? 25도씨죠? 자, 그럼 25도씨를 25라고 한 다음에 여기다가 뭘 더해줘야 되겠어요? 273을 더해야 얘가 뭐가 될 테니까요? 켈빈이 될 테니까요. 그 다음 빼기 T1은 뭐죠? 정상 끓는 점인데 H2의 정상 끓는 점은 몇 도? 100도잖아요. 역시나 여기도 273.15를 더해서 켈빈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단위 한번 살펴봅시다. 줄, 몰, 그리고 켈빈 다 약분되죠. 이렇게 돼야 얘가 단위가 어떻게 돼요? 단위가 싹 없어지죠? 단위가 왜 없어져야 되죠? 로그가 돼야 되니까요. 로그는 단위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싹 단위가 없어지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얘는 이렇게 계산해 볼까요? 마이너스 40.7 곱하기 10의 3승 오버 8.314 곱하기 자, 요들은 어떻게 될 거냐면 298.15 곱하기 373.15 짜잔 한 다음에 곱하기 여기서 이걸 빼니까 100에서 25만 빼면 되죠. 그럼 그냥 75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를 계산을 예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따라서 P2는 이렇게 되겠네요. 1atm 곱하기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8.314 298.15 373.15 분의 40.7 곱하기 1000 곱하기 75 얘를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계산을 해주면 얼마쯤 나온다? 대략 0.0367.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라는 문제가 억수로 잘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때 저거 할 때 계산기 쓰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 학교 뭐 계산기 안 쓰죠? 안 쓰니까 뭐 적당히 계산되는 뭔가로 해 주시겠죠. 됐다. 자, 그다음 8. 그다음 저기서 또 뭐 하나 생각해 봐야 되냐면 4. 그래프 표현입니다. 자, 첫 번째. 아까 어떤 식이 있었냐면요. 로그 P 증기압이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베이퍼리제이션 T분의 1 더하기 R분의 델타 S 베이퍼리제이션 이렇게 표현됐었죠? 기억나요? 자, 그런데 저 수식에서 여기에 있는 이 엔탈피가 항상 양수죠. 흡열이니까요. 그럼 앞에 마이너스까지 고려하면 요거 부호는 항상 마이너스 부호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니까 요거 부호는 또 항상 플러스일 거예요. 그럼 이거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그런 거 고려하면 뭘 할 수가 있냐면 온도가 증가했을 때 증기압이 항상 어떻게 되죠? 증가하게 돼 있죠. 그럼 이때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런 식의 지수함수가 그려집니다. 요렇게. 그래서 요 초월함수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경향성이 나옵니다. 저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냥 온도가 증가할 때 증기압이 증가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미분 2번 해서 그래프 뭐 접선의 길기 고려하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뭐라고요? 온도가 0이면 이제 뭐냐면 무한될 테니까요. 당연히 얘가 1로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온도 0켈빈에 뭐 증기압 0 이런 건 거의 존재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사실 그냥 이렇게 그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0,0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0,0에서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알겠죠? 자, 이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바로 해서 여기가 만약에 180입니다. 그럼 여기 온도가 뭐다? TB 백설표다. 말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정상 끓는 점. 되십니까? 자, 그 다음 여기 줍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그래프 표현에 두 번째 이 로고 취한 거.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많이 봤을 거예요. 온도의 역수를 X축. 그 다음에 증기압에다가 로그를 취한 걸 Y축에 그리면 요만큼이 기울기가 되고 요만큼이 Y 절편이 되죠. 그래서 쟤를 그래프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온도하고 증발에 대해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냥 온도에 대해 로그 함수를 그리면 이게 온도에 대해서 증기압을 그리면 이런 꼴인데 온도에 대해서 증기압의 로그를 취하면 그래프가 이런 식의 직선꼴이 나타나죠. 이럴 때 여기 기울기가 뭐 된다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델타 H 베이포리제이션 R 해서 음수가 나오고요. 이때 여기에 있는 증발 엔탈피는 항상 흡열이니까 마이너스 고려해서 기울기는 음수가 되고 여기 y절편인데 y절편은 뭐로 나타나고 델타 S 베이포리제이션 오버 R 표준 증발 엔트로피로 표현이 될 겁니다. 이때 데이터가 요 앞으로 가면 점점 좀 끊어지는데 이유는 뭐 때문이겠어요? 0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온도 무한대를 뜻하는 거겠죠. 자, 지금 온도가 역수로 표현되기 때문에 온도가 0이 된다는 건 온도 무한대를 뜻하는 거고 온도 무한대는 실제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실제 실험 데이터는 이 근처 어딘가에서 끊겨요. 알겠죠? 이때 시험에 아주 나오는 부분이 바로 여기겠죠. 여기 뭐예요? 요 값이.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바로 정상 끓는 점의 역수겠죠? 정상 끓는 점 역수겠죠. 자, 이 정상 끓는 점을 요 수식에서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정상 끓는 점에서의 증기압이 얼마예요? 1기압이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로그 1atm 한 개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곱하기 정상 끓는 점의 역수 더하기 이거고 이게 0이 될 거 아니에요. 1을 로그 취하면.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정상 끓는 점이 뭐다? 그때의 엔탈피를 그때의 엔트로피로 나누면 되는구나. 이게 또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역수 취한 게 요 x절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인 거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됐다. 좋아.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